여러분, 왜 병원에서는 불면증 환자에게 잠이 오지 않는 진짜 이유를 말해주지 않을까요? 수면제를 처방하는 게 더 간단하고 빠르니까요. 안타깝게도 의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단 7일만 이 방법을 실천해도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말해주지 않아요. 특히 지금 매일 밤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시는 분, 새벽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시는 분,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해요. 지금이 바로 평생 수면제 없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신다면 앞으로 수면 건강을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약도 듣지 않는 시기가 오면 결국 우울증, 치매, 심혈관 질환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수면 장애가 심해지면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가족 관계까지 망가진다는데 정말 두려워요. 진료실에서 들은 이 말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불면증은 한번 시작되면 평생 가는 병이라는 말 사실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얼마든지 깊은 잠을 되찾고 건강한 수면 패턴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핵심은 바로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에 있어요. 되돌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만 하시면 돼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약 없이도 깊은 잠을 자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고 계세요. 이 기적 같은 일이 정말 가능합니다. 심지어 20년 넘게 수면제를 드시던 분도 지금은 약 없이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오늘 그 방법을 아주 자세히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만 보시면 평생 수면제 없이 불면증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어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평생 먹어야 할 줄 알았던 수면제를 끊을 수 있어요. 물론 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저는 의료계에서 문제의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료 의사와 제약회사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저는 양심의 소리를 따르려고 해요. 수면 장애가 한 사람의 삶을, 나아가 한 가족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수없이 봐왔거든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의사로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당신의 수면 건강 회복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한 분 한 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김수연입니다. 매일 다양한 수면 장애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이나 일상생활에서 수면의 질이 떨어졌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리시거나 밤에 자주 깨시는 분 계신가요?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아마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라는 형식적인 가이드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증상이 심하면 다시 오라고 하셨겠죠. 여러분은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니겠지 하며 평소와 비슷한 생활을 하다가 증상이 더 심해지면 병원을 다시 찾으시겠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매일 밤 잠을 못 자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면 그때서야 수면제를 처방받게 되실 거예요. 여기서 이상한 점 느끼셨나요? 병원에서 수면 장애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소극적이란 사실이에요. 제대로 된 예방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나고 증상이 심해지면 약을 줄 뿐이죠. 결국 수면 건강을 지키는 건 99% 개인의 손에 맡겨둔 거예요. 문제는 생활 습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어떤 방법을 써야 깊은 잠을 잘 수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평생 자던 방식을 바꾸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단 7일만 이 방법들을 실천해도 수면의 질은 눈에 띄게 좋아져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미 수면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까지도 얼마든지 건강한 수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깊은 잠을 되찾아주는 핵심 방법 5가지와 이를 활용한 황금 수면법까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수면 건강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요. 하루 8시간씩 자면 80년 인생 중 약 27년을 자는 거죠.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잠을 자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해요.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데 이게 쌓이면 치매가 생겨요. 그래서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치매 위험이 5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해요. 이 호르몬이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고 면역 기능을 강화해줘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자주 아프게 되는 거예요. 심장 건강에도 수면이 정말 중요해요.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이 내려가고 심장이 쉬어요.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심장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결국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져요. 정신 건강도 수면과 직결돼요. 잠을 못 자면 우울증, 불안장애에 걸릴 위험이 10배나 높아져요. 실제로 우울증 환자의 90% 이상이 수면 문제를 겪고 있어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 5명 중 1명이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특히 40대 이상에서는 3명 중 1명꼴이에요. 더 심각한 건 이 중 대부분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불면증은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어요. 올바른 수면 습관만 들이면 되거든요. 그 열쇠가 바로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에 있어요. 특히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수면 위생을 얼마나 지키고 계신가요?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시진 않나요? 자기 전에 커피나 술을 드시진 않나요? 매일 다른 시간에 주무시진 않나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불면증을 만드는 거예요. 제 환자 중에 박영수 씨라는 분이 계세요. 올해 58세이신 박 씨는 5년 전부터 심한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처음에는 가끔 잠이 안 오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매일 밤 2시간 이상 뒤척이다가 겨우 잠드는 상황이었어요. 박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셨어요. 아내와 대학생 자녀 둘과 함께 사는 가장이셨죠. 일은 늘 바빴지만 그럭저럭 잘 해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5년 전 승진 심사를 앞두고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잠을 못 자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승진 심사가 끝나고도 불면증은 계속됐어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어요. 밤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일 할 일, 지난 실수들,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잠들려고 애쓸수록 더 잠이 안 왔어요. 시계를 보면 밤 12시, 1시, 2시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겨우 잠들어도 자주 깼어요. 새벽 4시쯤 깨면 다시 잠들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결국 5시, 6시까지 뒤척이다가 알람이 울려서 일어나야 했어요. 하루 자는 시간이 4시간도 안 됐어요. 당연히 낮에 피곤했어요. 회의 중에 졸음이 쏟아져서 여러 번 망신을 당했어요. 집중력이 떨어져서 업무 실수도 잦아졌어요. 성격도 예민해졌어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가족들에게 화를 내게 됐어요. 아내가 걱정하며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박 씨는 거부했어요. 병원에 가면 정신병자 취급받을 것 같고 약에 의존하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냥 참으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실수로 망쳤어요. 상사에게 심한 질책을 들었고 동료들의 눈총도 받았어요. 집에서는 사춘기 아들과 크게 다투었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멀어졌어요. 박 씨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었고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좋아하던 취미 생활도 그만뒀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피했어요. 집에 혼자 있고 싶었지만 혼자 있으면 더 우울했어요. 결국 아내가 강하게 설득해서 병원에 오게 됐어요.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박 씨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자세한 상담을 해보니 박 씨는 전형적인 만성 불면증 환자셨어요. 게다가 불면증 때문에 우울증까지 동반된 상태였어요. 하루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했어요. 저는 박 씨에게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행동 치료를 제안했어요. 박 씨는 처음에는 약을 먹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으셨어요. 약에 의존하게 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셨죠. 저는 박 씨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일단 약으로 수면 패턴을 회복시키고 동시에 올바른 수면 습관을 들이면 약을 끊을 수 있다고요. 약은 일시적인 도구일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약 없이 잘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씀드렸어요. 박 씨는 결국 치료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박 씨에게 가벼운 수면제를 처방했어요. 그리고 매일 지켜야 할 수면 위생 수칙을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주말에도 예외 없이 지키기. 두 번째, 침실은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기.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거나 TV 보지 않기. 세 번째, 잠들기 2시간 전부터 블루라이트 차단하기. 스마트폰, 컴퓨터, TV 끄기. 네 번째,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하지 않기. 다섯 번째, 낮잠 자지 않기. 여섯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하되 자기 전 3시간 이내에는 하지 않기. 일곱 번째, 자기 전에 이완요법 실천하기. 처음 2주는 힘들었어요. 약을 먹어도 잠이 금방 오지 않았고 수면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도 어려웠어요. 특히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게 가장 힘들었대요. 하지만 박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꾸준히 실천했어요. 그리고 3주째부터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잠드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었어요. 한 달 후에는 잠들기까지 30분 이내로 줄었고 6시간 이상 푹 잘 수 있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웠고 낮에 졸음도 덜 왔어요. 집중력이 회복되면서 업무 능률도 올라갔어요. 3개월 후에는 수면제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그래도 잘 잤어요. 기분도 많이 좋아졌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됐어요. 아내가 말했대요. 예전에 밝은 남편이 돌아온 것 같다고요. 6개월 후에는 수면제를 완전히 끊었어요. 그래도 잘 잤어요. 가끔 스트레스를 받는 날엔 잠들기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이완요법을 하면 금방 잠들 수 있었어요. 지금 박 씨는 약 없이도 매일 밤 7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자고 계세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세요. 불면증 때문에 잃었던 5년의 시간이 아깝지만 지금이라도 회복해서 다행이라고요. 박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박 씨처럼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병원에 가기가 두렵거나 약을 먹기가 꺼려지시나요?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불면증을 방치하면 박 씨처럼 우울증, 업무 능력 저하, 가족 관계 악화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조기에 치료를 시작할수록 회복도 빠르고 삶의 질도 빨리 좋아져요. 이제 불면증의 원인과 메커니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왜 우리는 잠을 못 자게 되는 걸까요? 불면증의 원인은 정말 다양해요. 크게 나누면 생리적 원인, 심리적 원인, 환경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생리적 원인을 보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깨지면 불면증이 생겨요. 우리 몸에는 체내 시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24시간 주기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절해요. 아침이 되면 깨어나고 밤이 되면 졸리게 만드는 거죠. 이 체내 시계를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이 바로 멜라토닌이에요. 멜라토닌은 어두워지면 분비돼서 우리를 졸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밤에 밝은 불빛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돼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자면 멜라토닌은 잠의 열쇠 같은 거예요. 이 열쇠가 있어야 잠이라는 문을 열 수 있어요. 그런데 블루라이트가 이 열쇠를 빼앗아 버리는 거죠. 또 다른 중요한 호르몬은 코르티솔이에요. 이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러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증가하고 이게 각성 상태를 유지시켜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심리적 원인으로는 불안, 우울, 걱정이 가장 큰 요인이에요. 밤에 누우면 낮에는 바빠서 생각하지 못했던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워요. 내일 해야 할 일, 지난 실수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요. 이런 생각들이 뇌를 활성화시켜서 잠을 방해해요. 더 심각한 건 악순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다음날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우울해져요. 그러면 밤에 또 잠을 못 자게 돼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만성불면증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환경적 원인으로는 침실 환경이 중요해요. 너무 밝거나 시끄럽거나 덥거나 추우면 잠을 못 자요. 침대가 불편해도 잠을 못 자요. 또 침실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일을 하면 뇌가 침실을 잠자는 곳으로 인식하지 못해요. 잠자리에 대한 잘못된 학습도 문제예요. 침대에서 자주 잠을 못 자면 뇌가 침대를 잠 못 자는 곳으로 학습해요. 그러면 침대에 누우기만 해도 긴장이 되고 잠이 안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불면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검증된 5가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 만들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해요. 금요일 밤에 늦게 자고 토요일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기가 더 힘들어져요. 우리 몸의 체내 시계는 규칙적인 패턴을 좋아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체내 시계가 그 시간에 맞춰져요. 그러면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리고 아침에는 자연스럽게 깨게 돼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자신에게 맞는 기상시간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오전 6시에 일어나야 한다면 그 시간을 고정하세요. 그 다음 취침 시간을 계산하세요. 유급시간에서 8시간 수면이 필요하다면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자야 해요. 처음 2주는 힘들 수 있어요. 특히 취침 시간이 돼도 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침대에 누워서 시도해보세요. 30분 이상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지루한 활동을 하세요.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세요. 졸리면 다시 침대로 가세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도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세요. 절대 스누즈 버튼을 누르지 마세요.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어서 햇빛을 쬐세요. 이게 체내 시계를 깨우는 신호가 돼요. 낮잠은 되도록 자지 마세요. 정 피곤하면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20분만 자세요. 그 이상 자거나 늦은 시간에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두 번째 방법은 수면 위생 개선하기예요. 수면 위생이란 잠을 잘 자기 위한 환경과 습관을 말해요. 먼저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해야 해요. 커튼을 쳐서 빛을 차단하세요. 귀마개를 사용해서 소음을 차단하세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적당해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을 못 자요. 침대와 베개는 편안한 걸로 선택하세요. 너무 푹신하거나 딱딱하면 안 돼요. 본인의 체형과 수면 자세에 맞는 걸 고르세요. 침구는 청결하게 유지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침대 시트를 갈고 베개 커버를 빨아야 해요. 침실은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일을 하지 마세요. 침실은 잠자는 곳이라는 걸 뇌에 학습시켜야 해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 블루라이트를 차단하세요. 스마트폰, 컴퓨터, TV를 끄세요. 정 봐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거나 화면 밝기를 최소로 낮추세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을 방해해요. 카페인 섭취를 조절하세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초콜릿, 콜라 같은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마세요. 카페인은 체내에서 6시간 이상 남아있어요. 오후에 마시면 밤에도 각성 효과가 지속돼요. 술도 주의하세요. 술을 마시면 잠이 빨리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깊은 잠을 방해하고 자주 깨게 만들어요. 특히 자기 전에 마시는 술은 피하세요. 저녁 식사는 너무 늦게 하지 마세요. 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해요. 너무 배부르거나 배고프면 잠을 못 자요. 가벼운 간식은 괜찮아요. 따뜻한 우유나 바나나 같은 게 좋아요. 세 번째 방법은 이완요법 실천하기예요. 잠들기 전에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걸 수면의식이라고 해요. 매일 같은 의식을 반복하면 뇌가 이제 잠잘 시간이라는 걸 인식해요. 먼저 따뜻한 목욕을 하세요. 자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38도에서 40도의 따뜻한 물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몸을 담그세요. 목욕 후 천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심호흡을 하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으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쉬는 478 호흡법이 효과적이에요. 이걸 5분 정도 반복하세요. 근육 이완법도 좋아요. 침대에 누워서 발끝부터 시작해서 몸 전체의 근육을 순서대로 긴장시켰다가 이완하세요. 발에 힘을 주었다가 빼고 종아리에 힘을 주었다가 빼고 이런 식으로 머리까지 올라가세요. 이걸 하면 몸 전체가 이완돼요. 명상도 도움이 돼요.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호흡에 집중하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세요. 명상 앱을 사용하면 더 쉬워요. 가벼운 스트레칭도 좋아요. 목, 어깨, 허리를 천천히 스트레칭하세요. 요가 동작 중 이완에 좋은 동작들을 선택하세요. 단 너무 격렬하게 하면 오히려 각성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잔잔한 음악을 들으세요. 클래식이나 자연의 소리 같은 편안한 음악을 작은 볼륨으로 들으세요. 단 가사가 있는 노래는 피하세요.
생각을 자극할 수 있어요. 책을 읽으세요. 지루한 책이 좋아요. 재밌는 책은 오히려 각성시킬 수 있어요. 침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읽다가 졸리면 침대로 가세요. 네 번째 방법은 인지행동 치료예요. 이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혼자서도 실천할 수 있어요. 잠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로잡는 거예요. 먼저 수면 일기를 쓰세요. 매일 잠든 시간, 일어난 시간, 중간에 깬 횟수, 낮에 졸린 정도 등을 기록하세요. 2주 정도 기록하면 본인의 수면 패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잠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버리세요. 매일 8시간 자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세요. 사람마다 필요한 수면 시간이 달라요. 6시간만 자도 낮에 피곤하지 않다면 그게 적정 수면 시간이에요. 잠 못 자는 것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버리세요. 하루 이틀 못 자도 건강에 큰 문제는 없어요. 오히려 못 잔다고 걱정하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어 더 못 자게 돼요. 침대는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30분 이상 잠이 안 오면 침대에서 나오세요. 그냥 누워있으면 침대를 잠 못 자는 곳으로 학습하게 돼요. 낮에 적절한 활동을 하세요. 낮에 너무 누워있거나 활동량이 적으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낮에 햇빛을 쬐고 적당히 움직이세요. 5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하기예요. 운동은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잠들기 쉽고 깊은 잠을 자요. 일주일에 최소 150분 운동하세요. 하루 30분씩 5일이 좋아요. 유산소 운동이 특히 좋아요.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이에요. 운동 시간도 중요해요. 아침이나 오후에 하는 게 좋아요. 저녁 늦게 운동하면 각성 효과 때문에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자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쳐야 해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이세요.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즐길 수 있는 운동이어야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야외에서 운동하면 더 좋아요. 햇빛을 쬐면 체내 시계가 조절돼요. 특히 아침 햇빛이 중요해요. 아침에 30분 정도 밖에서 걷기만 해도 큰 효과가 있어요. 근력 운동도 도움이 돼요. 근육량이 늘면 대사량이 증가하고 수면의 질도 좋아져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하세요. 요가나 태극권 같은 마음챙김 운동도 좋아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이완시켜줘요. 특히 저녁 시간에 하면 좋아요. 지금까지 불면증을 극복하는 5가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 수면 위생 개선, 이완 요법, 인지행동 치료, 규칙적인 운동이었어요. 이 방법들을 모두 실천하면 대부분의 불면증은 극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들을 실천했는데도 3개월 이상 불면증이 계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하세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수면제나 한구울제 같은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수면 무호흡증 같은 다른 수면 장애가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성공 사례를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서 불면증을 극복한 분들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이경희 씨 이야기예요. 올해 62세이신 이 씨는 폐경 후 심한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밤에 몸이 화끈거리고 땀이 나서 자주 깼어요. 다시 잠들기도 어려웠죠. 이 씨는 폐경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이게 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참았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우울해지고 짜증이 늘었어요. 결국 병원을 찾았고 폐경기 호르몬 변화로 인한 불면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저는 이 씨에게 호르몬 치료와 함께 수면 위생 개선을 권했어요. 이 씨는 침실 온도를 낮추고 통풍이 잘 되는 침구로 바꿨어요.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가벼운 요가를 했어요. 카페인과 매운 음식을 피했어요. 3개월 후 이 씨는 많이 좋아졌어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다시 잠드는 것도 쉬워졌어요. 지금은 약 없이도 잘 주무시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정민수 씨 이야기예요. 올해 45세이신 정 씨는 교대 근무로 인한 수면 장애로 고생하셨어요. 낮 근무와 밤 근무를 번갈아 하다 보니 체내 시계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정 씨는 밤 근무 후 낮에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왔어요. 밝고 시끄러운 환경 때문에 더 힘들었죠. 결국 만성 피로와 짜증에 시달렸어요. 저는 정 씨에게 교대 근무자를 위한 특별한 수면 전략을 알려드렸어요. 밤 근무 전에 2시간 정도 미리 자두기, 밤 근무 중 밝은 조명에 노출되기, 퇴근 후 선글라스 착용하기,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기 같은 방법들이었어요. 정 씨는 이 방법들을 실천했고 점차 수면의 질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교대 근무 패턴에 맞춰서 잘 적응하고 계세요. 세 번째는 김지연 씨 이야기예요. 올해 52세이신 김 씨는 불안장애로 인한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밤만 되면 온갖 걱정이 밀려와서 잠을 못 잤어요. 김 씨는 완벽주의 성향이 강했어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항상 긴장 상태였죠. 밤에 누우면 내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김 씨에게 인지행동 치료와 마음챙김 명상을 권했어요. 걱정을 글로 적어서 머릿속에서 꺼내기, 걱정 시간 정해두기, 명상으로 마음 비우기 같은 기법들을 가르쳐 드렸어요. 김 씨는 처음엔 어려워했지만 꾸준히 연습했어요. 3개월 후 많이 좋아졌어요. 밤에 걱정이 떠올라도 그냥 흘려보낼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 약 없이도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어요. 네 번째는 최영호 씨 이야기예요. 올해 68세이신 최 씨는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한 불면증이었어요. 밤에 자다가 숨이 막혀서 자주 깼어요. 본인은 모르지만 배우자가 코골이가 심하다고 했어요. 수면 무호흡증은 자면서 호흡이 멈추는 병이에요. 기도가 막혀서 산소 공급이 안 되고 뇌가 깨우는 거죠. 본인은 깬 줄 모르지만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져요. 저는 최 씨에게 수면 검사를 권했고 중등도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됐어요. 양압기 치료를 시작했어요. 양압기는 자는 동안 지속적으로 공기를 불어넣어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줘요. 처음엔 불편해서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한 달 후부터 확실한 효과를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웠어요. 낮에 졸음도 사라졌어요. 지금은 양압기 없이는 못 잔다고 하세요. 이 네 분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모두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실천했다는 거예요. 불면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생겨요. 그래서 원인을 정확히 찾는 게 중요해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수면자가 테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이 테스트로 본인의 수면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먼저 불면증 심각도 지수 테스트예요. 지난 2주 동안의 수면을 떠올리며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각 질문에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매기세요. 0점은 전혀 아니다. 1점은 약간 그렇다. 2점은 보통이다. 3점은 심하다. 4점은 매우 심하다예요. 질문 1. 잠들기 어렵다. 질문 D. 잠을 유지하기 어렵다. 밤에 자주 깬다. 질문 3. 너무 일찍 깬다. 질문 4. 현재 수면 패턴에 만족하지 못한다. 질문 1. 수면 문제가 눈에 띄게 타인에게 보인다. 질문 6. 수면 문제로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느낀다. 질문 7. 수면 문제로 걱정이 많다. 점수를 모두 더해보세요. 0점에서 7점은 정상이에요. 8점에서 14점은 경미한 불면증이에요. 15점에서 21점은 중등도 불면증이에요. 22점에서 28점은 심한 불면증이에요. 15점 이상이면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 22점 이상이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다음은 10초 테스트예요. 아주 간단해요. 침대에 누워서 10초 이내에 잠들면 심한 수면 부족 상태예요. 정상적으로는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려야 해요. 또 다른 테스트는 낮 졸음 척도예요. 다음 상황에서 졸 확률을 0점부터 3점으로 평가하세요. 0점은 절대 졸지 않는다. 1점은 가끔 졸 수 있다. 2점은 자주 졸 것 같다. 3점은 거의 항상 졸 것이다예요. 상황 1. 앉아서 책을 읽을 때. 상황 2. TV를 볼 때. 상황 3. 공공장소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상황 4. 1시간 동안 차에 승객으로 앉아 있을 때. 상황 5. 오후에 누워서 쉴 때. 상황 6. 앉아서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상황 7. 점심 식사 후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상황 7. 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일 때. 점수를 더해보세요. 0점에서 5점은 정상이에요. 6점에서 10점은 경미한 주간 졸음이에요. 11점에서 15점은 중등도 주간 졸음이에요. 16점 이상은 심한 주간 졸음이에요. 11점 이상이면 수면의 질이 좋지 않거나 수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병원 방문을 고려하세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불면증을 극복하는 5가지 핵심 방법 기억하시죠?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 수면 위생 개선, 이완 요법, 인지행동 치료, 규칙적인 운동이었어요. 이 방법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효과적인 방법들이에요. 대부분의 불면증은 이 방법들로 극복할 수 있어요. 단 꾸준히 실천해야 해요. 하루 이틀 하고 포기하면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처음 2주는 힘들 수 있어요.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3주째부터는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한 달 후에는 확실한 개선을 경험하실 거예요. 3개월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실 거예요. 깊은 잠을 자고 상쾌하게 일어나는 아침을 맞이하실 거예요. 낮에 피곤하지 않고 활기차게 생활하실 거예요. 집중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거예요. 일도 더 잘하게 될 거예요. 건강도 좋아질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잠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예요. 우리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재충전되는 시간이에요. 잠을 잘 자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평생 수면 건강을 바꿀 수 있어요. 건강은 누구도 대신 지켜줄 수 없고 스스로 챙길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에요. 오늘 배운 것 중 딱 하나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수면 건강을 되돌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가족, 친구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과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다른 분들에겐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음식과 영양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멜라토닌이 증가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는지,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깊은 잠으로 지키는 건강한 삶,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상쾌한 아침 맞이하세요. 감사합니다.